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 리플 코인이에요. 현재 743원이고요. 소폭 하락 있어요. 오늘 리플이 755원까지 갔다가 저가가 741원이 되는 등 크게 변동성이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부터 빠르게 보시고 바로 차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 사우디행에 나섰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을 논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동 지역을 찾게 되고요. 내일인 29일부터 3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의 휴전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중간에서 팔레스타인인 휴전을 가로막는 것은 하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확전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 등을 통해 영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논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휴전 협상 타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도 보러 가시죠. 이스라엘이 새 휴전 협상안에 지속 가능한 평원 타협 제시, 인질 석방 조건도 완화시켰고 며칠 내 하마스 답변과 함께 집중 협상을 기대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하마스와 휴전 협상과 관련 전쟁 종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당국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안에 인도적 차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을 석방한 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악시오스에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합의 초기 단계부터 항구적 휴전을 요구해 왔으나 이스라엘은 임시 휴전안에서 물러나지 않아 협상은 교착을 거듭해 왔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새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지속 가능한 평온은 하마스의 요구와 비슷한 맥락이 관측되는 만큼 협상의 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 차트로 돌아오셨고요. 4시간 봉 보면서 세밀하게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선인 단기평선이 소폭 상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MACD인 초록색 녹색 선이 그래프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동안은 리플이 횡보를 하거나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협상안에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일부 종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SEC 소송 뉴스와 5월 리플 ETF 승인 가능할까? 그리고 리플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향후 3개월 동안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무려 100%의 랠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다크 디펜더는 향후 3개월 동안 XRP가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 예상 목표 가격을 1달러로 제시했으며 100% 랠리 잠재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려 2013년부터 17년 동안 관찰된 패턴을 연상시키는 주요 지지선과 XRP의 가격 움직임이 일치하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설명했죠. 거대한 삼각수렴의 형태를 드디어 리플이 마치고 대규모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예전에 다크 디펜더인 전문가가 8,000원까지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했었는데요. 저는 8,000원까지는 아니고 이번 분기인 6월까지 3,000원 정도는 리플이 껑충 뛰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SEC 소송 곧 마무리될 거기 때문이죠.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의 매수, 고점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찝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C와 리플 간 소송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리플 소송 최신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리플랩스 공식 입장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다. 하지만 작년 7월에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리플 재단에 일부 승소를 들어줬죠. 소송의 시작은 이러했어요. SEC가 리플에게 고소장을 보냈고요.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 20년 12월에 시작된 소송 당시 SEC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고요. 21년 2월에 리플이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 라고 하며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합니다. 갈링하우스와 라세는 리플 매도로 6억 달러를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연수로 4년 차에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죠. 최근 일어난 일부터 보시면 리플의 반대 의견서 제출이 4월 22일
날 되었고 SEC의 준비 서면 때는 20억 달러를 SEC가 달라고 했죠. 결국 요구는 돈이었어요. 하나로는 2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 리플의 반대 의견서 제출이 4월 22일 날 제출되었죠. 리플 재단은 SEC에게 20억 달러 과징금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20억 달러는 너무 많으니까요. 리플 재단의 20억 과징금 이의 신청 이전에 리플 소송 해결의 길로 접어드나 합의 협상 시작. 이 기사는 4월 1일 기사고요.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분정에서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리플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예정된 합의회의를 앞두고 뉴욕에서 목격됐다는 보도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합의 회담을 위해 뉴욕에서 목격된 리플 경영진이고요. 합의 회담 SEC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20억 달러를 요청하고 나서 이 합의 회담을 가졌으니까요. 이 부분 당연히 합의금 마련에 대한 기사고요. 4월 23일 기사 보고 가시겠습니다. SEC의 20억 달러의 벌금 제한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증거라면서 1,000만 달러가 적당하다면서 리플 재단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데로티는 과거 기간 판매에 대한 20억 달러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공개한다면서 부주의나 사기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리플이 중요한 이슈에서 승리했는데도 SEC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에 더 많은 증거일 뿐이라고 완벽하게 반박을 했고요. 재판관이 최종 구제 조치 단계를 공정하게 접근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20억 달러가 1,000만 달러로 줄었고 이 1,000만 달러라는 금액은 민사소송에 적합한 벌금이라고 리플 재단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플 SEC 소송 판사 SEC에 29일까지 답변서 제출 명령. 일정대로라면 SEC 답변서 제출이 5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5월 6일에 예정되어 있던 게 4월 29일로 기간이 타이트하게 조정됐죠. 우리는 이를 통해 굉장한 호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빠른 해결을 맞게 된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리플사가 합의됐다는 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SEC에 대한 리플의 의견을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했고요.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대립은 사건의 해결이 향후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SEC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이고 대선 주자 간의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을 하는데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선 주자가 보기에 SEC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거예요. SEC 소송 자료가 4년 차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SEC 소송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리플과 SEC 간에 속보가 뜨게 되면 바로 단체 카톡방에 알려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파란색 링크 눌러주시면 되세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이 5월에 ETF 승인이 가능할까? 올해 코인판 호재 뭐가 남아있나? 이 기사 체크하고 가실게요. 시장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호재로는 미국 당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결정은 5월 말이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5월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1월 11일 날 현물 ETF 승인이 되었죠. 전날인 10일까지도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이 안 된다면서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1월 10일 기사고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 무근이며 해당 게시물은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전날까지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말할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고래가 장악한 게 매스컴이기 때문에 매스컴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고래라는 집단은 기관, 기업을 칭하죠. 그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완벽히 매스컴을 장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 동요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시 뉴스로 돌아오셔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 바네크의 얀 바네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가능성은 10%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때와 달리 SEC와 소통이 부족한 점을 들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때 SEC가 바네크를 비롯한 신청사들에게 수많은 코멘트를 줬다면서 이번에는 어떤 코멘트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5월 승인은 사실상 어려우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지난 10일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미국에서
내에서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발키리 인베스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먼저 리플이 현물 ETF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죠. 왜일까요?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죠. 리플사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리플은 SEC 소송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죠. 게다가 5월에 알트코인 ETF 상장으로 인해서 리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라도 된다면 우리의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확산될 거고요. 게다가 홍콩 거래소에서 ETF 승인이 4월 15일 날 승인이 이미 되었고 4월 30일 날부터 ETF 거래를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는 리플이 엄청나게 가격을 상승시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는 리플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잠재적인 가격 상승 모멘텀이 차고도 넘칩니다. ETF는 잘 아시다시피 펀드잖아요. 전 세계 ETF 유동성 자금이 1%만 들어오더라도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리플은 상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리플 시도 확보하실 수 있는 단기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종목 가격이 하락한 거지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하지만 단기 종목만 투자하셔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을 적절히 구성했을 때 완벽하게 수익권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급등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진심으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